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목요일 촉 가이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지훈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직업이 변호사. 변호사죠. 예. 평론도 하잖아요. 뭐 평론은 뭐 잘 하지는 못합니다. 방송인? 방송도 좀 하고요. 네. 프로야구 에이전트 자격증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에이전트. 제가 이렇게 물은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뭐죠? 그 최근에 이제 NC발 네네. 내용 알죠. 예. 예. 선수들이 이제 동선을 숨기면서 네. 또 확진됐고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항상 책임은 져야 됩니다. 예. KBO가 어렵게 순항을 하고 있었는데 리그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이 선수들을 뭐 사실은 경기를 하고 있으면 시즌 중에는 그런 자리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럼요.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예.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데 방역 수칙도 어겼고 네. 지금 뭐 강남구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동선도 속였다고 하니까 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건데 특히 NC 박민우 선수인가요? 네. 지금 올림픽 대표 자격을 반납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안 한다 그랬죠. 다른 선수들은 확진이 됐고 이 선수는 아마 백신을 맞아서 네. 이 선수만 확진이 안 됐는데 백신을 어떻게 맞았냐면 국가대표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예. 도쿄 올림픽 때문에 벌써 2차 접종까지 완료가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배려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해서 역설적으로 하여튼 효과는 있다. 그게 뭐 이렇게 또 보여요. 백신이 백신 효과 상당히 뭐 그거는 사실은 보여줬다. 많은 분들이 예. 봤을 것이다. 예. 뭐 다 걸리는 상황에서 혼자 안 걸렸으니까요. 그 예. 백신 때문에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보여준 것 같고. 뭐 돌파 감염도 요즘에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백신이 말 그대로 뭐 최고의 백신인 것이죠. 네. 예. 감염 예방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사건은 지금 일파만파 퍼져가고 있는데 네. 어떻게든 좀 두고 보고요. 자, 박지훈 선수가 그러면은 에이전트 하는 선수들은 문제 없습니까? 저희는 관리를 철저해야죠. 사실은 저도 이제 좀 필요하면 만나고 하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너무 어렵습니다. 아하. 원래 같으면 이제 에이전트가 뭐 원래 선수 연봉 계약이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예. 그 전에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저희는 법률가다 보니까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충분히 이제 미팅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만나기가 어렵고요. 10시라는 제한이 뭐가 문제냐 하면 야구 경기가 평일에 10시 넘어서 끝납니다. 끝나니까. 그러니까 뭐 아예 만날 방법이 없고 만난다면 이제 이런 방법이거든요. 숙소로 가는 거예요. 예. 호텔이 어딘지는 알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아마 여기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10시 이것 때문에 숙소에서 뭐 식사를 한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뭐 방역수칙 어긴 건 어긴 거니까. 어긴 겁니다. 그래. 예.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일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입당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다. 이동영 작가는 저는 놀랍습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하고 차별화. 예. 그래서 아마 먼저 입당해서 선점할 것이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예. 입당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마 선점 효과 누리기 위해서 뭐 입당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하고 이제 차별화 전략을 하면서 네. 윤 전 총장이 밖으로 돌면서 지지율이 빠지는 걸 봤거든요. 그렇죠. 또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당에 들어가서 당의 보호를 받겠다. 윤 전 총장의 빠지는 지지율을 고스란히 내가 얻어보겠다. 이런 작전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전략적인 거죠. 뭐 이 작가가 뭐 예측한 대로 됐는데 오전 10시에 이준석 대표 만났고 11시에 바로 입당식을 했다는 거 봤을 때는 뭐 1시간 만에 마음을 결정했다기보다는 어제 영입위원장 권영세 의원하고 만난 자리에서 결정이 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캠프 상황실장이 김영우 전 의원. 김영우 의원도 국민의힘 삼선 의원이에요. 예. 네. YTN 출신이죠. YTN 여기? 기자 예. 출신이고요. 근데 김영우 전 의원이 어쨌든 삼선에 또 기자 출신이고 하다 네. 보니까 정무적 감각이 되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에게 이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건데 아마 김영호 의원이 많은 또 조언을 했겠죠. 들은 바에 따르면 김영우 의원하고 이전에 친분이 있기보다는 3주 정도 전에 소개를 받고 예. 뭐 결정을 했다라는데 윤석열 전 총장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런 좀 그러니까요. 정무 감각 있는 의원들을 좀 영입하는 게 필요할 것 필요하다고 같아요. 봐요. 예. 윤 전 총장 쪽은 지금 그 정무 라인 보강이 좀 필요한데 네. 어쨌든 최재형 전 원장은 빠르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윤 전 총장하고 차별화에 일단 성공했고요. 네. 그 문제는 이제 인지도하고 지지율인데 인지도가 낮죠. 많이 떨어지죠 사실. 예. 우리 국민들이 뭐 알까요?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사실 방송 이렇게 하면서도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인지도도 떨어지고 이제 지지율도 이제 지금 현재 시점 바닥인데 네. 입당 후는 조금 오를 겁니다. 오를 것이다. 아마 소폭 상승할 겁니다만 네.
앞으로 이 떨어지는 인지도와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그 방안을 좀 생각해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 안에 들어갔는데 국민의힘에 원래 있던 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지지율 그런 분들의 지지율보다 훨씬 더 나와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요. 가치가 최소 두 있는 자리는 거죠.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최소.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지도를 올릴 그 방안 그게 필요한 겁니다. 네. 자, 최재형 원장 지금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했던 그 같은 시각에 윤석열 전 총장은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났는데요. 왜 만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회동 정치 윤 전 네. 총장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이게 뭐가 도움이 될까요? 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전철을 밟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윤 전 총장이 반기문 전 총장을 만나면서 국민들의 이미지에는 그 옛날 그런 생각이 다시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무적으로 봤을 때 예. 지금 반기문 총장을 만나게 맞네요. 저도 좀 의아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국민들 봤을 때는 지하철 탈라나 이런 생각이 또 그렇게 들 수가 되죠. 있죠. 당연히 예전에 드랍했었던 반기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지금 정무적으로는 전략적 전술적으로 안 맞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만남이었어요. 자, 국민의힘 입당 언제 해야 되고 이렇게 미루는 게 맞는지 이 작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계속 지지율 빠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입당해야 된다. 예, 입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당위적인 측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늦게 입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근데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굉장히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또 따라가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못 갑니다. 예, 그래서 또 당분간은 못 들어가요. 또 외곽에서 이렇게 근데 지지율이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지지율이 지금 하루 이틀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컨벤션으로 올라가도 시원찮을 마당에 예. 지금 계속 빠지는 하락세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이제 2차 경선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지금 민주당은 이제 압도적 1위였던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2위 이낙연 지사의 지지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이제 경선이 역동적으로 재밌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럼 컨벤션 효과는 민주당 후보가 받겠죠. 그러면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이런 것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 있을수록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윤 캠프랑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당장은 아니라도 아마 조만간에 입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예. 자, 이동훈 전 논설위원 여권 공작설 지금 던졌는데 여러 사람의 반응들이 있어요. 특히 그 Y를 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Y의 반응도 있었어요. 윤 전 총장이 Y라고 보이는데 이동훈 씨가 뭐 없는 말 지어낼 사람 아니다라고 해서 좀 이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거든요. 한숨을 또 쉬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치적 아마추어리즘을 드러낸 건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맨 처음에 이거 당에서 조사해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좀 별로 안 좋은 그러면 수였죠. 이준석 대표 같이 정치판에 10년이나 있었던 사람이 왜 저걸 물었을까? 근데 이제 그때는 이준석 대표가 한참 코너에 몰릴 때잖아요. 여가부하고 통일부 네. 폐지 논란 때문에요. 그러다가 뭐 재난지원금. 여당 대표하고 재난지원금 그 문제. 네. 뭐 그래서 처음으로 여당 인사로부터 집중 포화를 야당 인사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았기 때문에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좀 프레임 전환하기 위해서 그랬다. 어느 정도 네.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이 대표가 또 한 발을 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국민의힘이 계속 가져가면 국민한테 불리한 패예요. 근데 이 국민의힘에서도 한 발 뺀 것을 윤석열 총장이 덥석 물었다. 거기다가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없는 말 지어낼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뭐 인품이 있다는 뜻인데 그런 사람이 금품 받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뭐 골프채를 빌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그 사기친 수산업자 가짜 수산업자 같은 경우는 골프를 또 안 친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러니까요. 빌리고 자식할 수 없죠.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자신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이것도 역시 다른 쪽으로 프레임 돌리는 거거든요. 네. 일단 성공했죠. 언론에 이제 이걸 막 쓰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 여당의 인사가 찾아가서 이동훈을 해고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던데 그러려면 민주당 쪽이나 청와대 쪽이나 정부 쪽에 이동훈이 굉장히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동훈이 민주당에 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조선일보에서 사표 쓰고 바로 윤석열 캠프 들어가서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왜 여권 인사가 찾아가서 그런 공작을 아무 이득이 저는 없는데. 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이동훈 전 논설위원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 며칠 만나가지고. 그래서 뭐 이 작가랑 저처럼 오랫동안 알고 예. 있다면 뭐로 얘기해 줄 게 있을 건데 그렇죠. 사실 얘기해 줄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이 발언은 자가발전이다. 자가발전이다. 그게 아니면은 지금 여권이든 누구든 다 밝히라고 하지 않습니까? 밝혀야 돼요. 밝혀야 된다. 밝혀야 이제 국민의힘이 움직일 테고. 근데 못 밝힐 거라고 보고요. 네. 자가발전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윤 전 총장은 이 카드를 물으면 안 됐었는데 그러면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했던 얘기인데 어떻게 답하는 게 가장 모범 답안입니까? 이건 질문해도 됩니까? 아니 그 가장 모범 답안은 네. 그런 게 있다면 밝히면 된다고 그렇죠.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굳이 뭐 누구 편들 필요 예. 없이 그렇게 있다면 밝히고 그 사람이 누군지 밝히고 만일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큰일 날 일이다. 공작이다. 진짜 이거는 민주주의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프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잘못 얘기한 거예요. 제 말씀이 그거예요. 누가 봐도 그게 어쩌면 뭐 바람직한 답안인데 다른 답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정무라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무 감각이라는 게 또 이렇게 보이는군요. 어떻게 결론 날까요, 이 문제?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일종의 해프닝으로 저는 끝이 날 거라고 보고요. 예. 국민의힘에서 이거 계속 못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런 증거도 없고 목격도 없고 아무리 이걸 계속 끌고 갈 마땅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못 끌고 갈 것 같고요.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7명 언론인 공직자 지금 입건됐는데 그 얘기는 툭 들어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수사 과정에 있고 지금 그 김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 조사에 좀 비협조적이다. 네. 뭐 검찰에 가서 얘기하겠다. 뭐 검찰에 가서 또 다른 경우자들이 또 나올 네. 수 있는 문제고 하니까 좀 봅시다. 봅시다. 네. 네. 자, 끝으로 여당 또 한번 보죠. 여당 대선 관련해서 경선 일정 얘기가 지금 많은데 결국 좀 연기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연기는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네. 그러나 원래는 연기론자들이 얘기한 건 한 2달 미루자는 했거든요. 네, 많이 미루자. 9월 달에 결정하지 말고 11월쯤에 미루자.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보조를 맞추자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가 좀 심각한 상황이니까 한 2주 정도 아마 2주 실무적으로 정도? 2주 정도? 실무적으로 이걸 못 한다. 그러면 일주일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9월 5일 날 결과가 발표나게 돼 있는데 9월 중순쯤으로 미루는 아마 그런 방안이 아마 유력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송영길 대표가 2주를 지켜보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 계속해서 4단계를 격상해서 하고 있으니까 어제 저희가 뭐 이재갑 교수랑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다음 주 초쯤 되면 네. 초나 중반쯤 되면 4단계를 격상한 효과가 그때 가서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죠. 2주 후에 보통 나타나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면 네. 또 명분이 없잖아요. 다시 경선 연기를 한다는 거. 그렇죠. 그때는 뭐 지금대로 가는 것이고 만일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 2주 정도 기술적 반대 좀 연기 이런 게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결국 지금 경선 연기 가장 반대했던 이재명 후보인데 이재명 지사인데 아마 당 지도부 결정 따르겠다. 약간 물러선 모양새라면 결국은 어느 정도 연기는 지금 확정됐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재명 캠프 쪽에서 연기 좋다. 뭐 당이 결정하면 따르겠다. 네. 다만 뭐 국정감사 전에는 끝나게 해달라. 뭐 이런 아하. 거였거든요. 국정감사. 거기다가 지금 다른 후보들이 모두가 다 어쨌든 명분을 코로나로 대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혼자 끝까지 고집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또 본인도 지자체 장입니다. 네. 경기도지사. 게다가 뭐 연기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2주 정도의 연기는 아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또 뭐 이거는 뭐 제 개인적 얘기긴 한데 지금 뭐 4인 이상 또 18시 이후에는 2인 이상 못 모인다면 경선하러 이제 지방 순회하기 만만치 않은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아마 고려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지방은 수도권보다 조금 덜하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코로나 확진이 어느 정도 되느냐, 단계 격상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 거기에 따라 그러니까 송 대표가 말한 2주 있다 보자.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거기서 이제 지도부가 판단을 내리겠죠. 자,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9월 5일인데 원래는 예. 당원 당규상으로는 그렇다면 지금 국감전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10월 초까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10월 뭐 초? 10월, 저는 9월 말 10월 초? 예, 10월 달까지는 안 넘어갈 거라고 봐요. 10월 달까지 넘어가면은 또 이재명 캠프 혹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또 들고 일어날 거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의 지지자들. 네, 그럼 굉장히 시끄러워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선 연기를 한 달, 2달 이렇게는 못하리라고 봐요. 딱 보면 9월 달에 나면 결정 날 겁니다. 10월 초 예. 끝까지.
11월까지 미루자.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 요구를 좀 한 것 같은데 뭐, 누군지는 안 밝혔어요. 근데 예. 누군지 알 것 같긴 해요. 예. 뭐 그렇게 하면 뭐 11월에 확진자 쏟아지면 또 어떡합니까?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1월로 미룰 겁니까? 그럼 선거 미룰 겁니까 대선? 불가능한 예, 이야기. 불가능한 일이고. 자, 이게 요 질문은 결국은 2위는 1위를 공격하고 3위는 2위를 공격하는 모양새잖아요. 예. 지금 이낙연 대표가 많이 좀 올라오는 모양새인데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1위보다는 2위를 공격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뭐 했던 경선을 1차 경선이라고 한다면요. 추미애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가 집중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죠. 1위 후보를 예. 공격했습니다. 공격했는데 거기에 대한 과실은 이낙연 후보가 다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죠 예. 지금. 네. 그러니까 모두가 동시에 같이 공격했는데 반 이재명의 선두주자가 이낙연이다 보니까 네. 그 모든 과실을 이낙연이 다 가져갔어요. 예, 지지율을. 그러니까 특히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 작가도 그 얘기를 좀 했던 것 네. 같은데 저게 안 맞을 건데 결국은 본인은 지지율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용진 후보도 전략을 바꿔야 된다. 네. 못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대로 돼버리는 건데 아마 박용진 캠프에서도 그러면 고민이 있겠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1차 때처럼 또 이재명 공격하게 되면 또 그건 이낙연이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 이재명 공격에서 네. 5대5 뭐 4대6 네네네. 이렇게 이재명 이낙연 나눠서 공격할 겁니다. 박용진 후보 후보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해야 그 이낙연 표를 갖고 오지. 이게 전략적이죠 사실. 예,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 또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후보도 처음에 대통령에 나간다고 말했을 때 굉장히 지지율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지지표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정체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포지티브만 한다고 해서 또 올라가진 않는구나. 네. 그래서 또 역시 2위 후보인 이낙연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벌써 좀 강하게 얘기했죠. 네. 그 총리로 있으면서 한 게 뭐 있냐.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거기다가 당대표로 있으면서 검찰개혁 하나도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강하게 아주 얘기했죠. 진짜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낙연 캠프에서 또 김종민 의원이 발끈해서 네. SNS 쓰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에서는 지금 굉장히 고무적이거든요. 네.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올랐단 말이에요. 상승했습니다. 뭐 10개 여론조사에서 5개 오르고 5개 떨어지면 그냥 그런 건데 거의 10개가 다 올랐기 때문에 비약적으로 올랐어요. 예, 또 그리고 상당히 고무적인데 네. 지금까지 했던 것 그대로 하면은 안 된다. 더 못 오른다. 아하. 그리고 좀 네. 눈에 띄는 부분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몇 마디 던지긴 했어요. 뭐 이제는 김 빠진 사이다 그 얘기하면서 뭔가 가족, 친척, 뭐 측근 얘기를 또 했거든요. 예. 앞으로 이제 모든 또 후보들이 또 2위 이낙연 후보한테 검증에 또 그럼요.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는 이낙연 후보한테 네거티브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낙연 후보는 엄중히 이렇게 편안하게. 품격 유지하면서 목소리 낮추고 이렇게 스탠스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부터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방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껏 유권자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낙연의 모습을 볼 거란 말이죠. 좀 짜증 섞인 예. 목소리라든가 역공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럴 때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 캠프가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작전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또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이제부터는 스탠스를 바꾸겠다 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좀 먹혀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게다가 그렇게 선언하고 어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 언론 인터뷰에 응합니다. 네. 근데 언론 인터뷰 이제 지상파는 뭐 같이 그냥 하는 것이고요. 자주 내보이는 거죠, 그거는. 네.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보 팟캐스트 상당히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곳이죠. 그쪽으로 어제부터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지지층 결집이에요. 네. 지지층 결집하고 지상파에서는 어떤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 뭐 그래서 아침 방송 또 나가고 뭐 김현정, 김어준 다 나가지 않았나요? 지금 온 방송 여기 빼고 다 나온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안 부릅니다. 왜요? 남들 다 부를 때 안 부르려고. 정세균 후보 불렀대요 오늘. 저는 뭐 그 바람직하다고 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다른 아니, 뭐. 방송 라디오 방송은 다 나갔습니다. 농담이고요. 뭐 네. 섭외는 제작진이 하는 거니까.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아마 자신의 지지층을 좀 단단히 하는 그런 작전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민주당 경선도 이제부터 2라운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네요. 딱. 그렇죠. 2라운드고 경선이 연기가 안 된다면 8월 15일 날 1차 경선인단 모집한 걸 발표를 해요. 그렇죠. 근데 아마 모든 캠프에서 그날 사활을 걸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일
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많은 표를 얻는다. 과반이 넘어간다. 그러면 대세는 그냥 그렇죠. 그 뒤에는 볼 것도 없어요. 더 할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뭐 이낙연도 마찬가지고 정세균도 마찬가지고 8월 15일을 일단 기점으로 잡고 네. 거기에 모든 영향을 쏟아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자세한 얘기는 또 이따가 우리 2부에서 정세균 후보하고 인터뷰 예정돼 있으니까 좀 여쭤보기로 하고 오늘 이동의 촉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윤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